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사진 하나를 감상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스템 모델링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계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겠죠? 하나는 진짜 계집이고 하나는 개 모양의 집입니다. 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어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집을 짓는 것이 복잡하겠죠. 왼쪽의 계집은 설계 도면도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오른쪽의 집은 그럴 수가 없겠죠. 오른쪽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설계하기 전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까지도 잘 듣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개발할 때 아파트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보고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모델을 설계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러한 시스템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들을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픈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입력받고 뭔가를 처리하여 반응을 출력합니다. 이러한 입출력은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왼쪽의 오픈 시스템을 그래픽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얀 사각형이 시스템을 의미하고 파란 사각형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화살표는 방향에 따라 외부 객체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은 하나의 모델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표현됩니다. 시스템의 모델 관점에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모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일단 피지컬 모델과 로지컬 모델의 개념입니다. 시스템의 피지컬 모델은 현재 구현되어 있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로지컬 모델은 시스템이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필수 기능들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림이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다이어그램은 주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두 가지 모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원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사각형은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환경, 즉 외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왼쪽의 피지컬 모델은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세일즈 오피스와 같은 조직과 또는 이걸 처리하는 어떤 컴퓨터 등으로 프로세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주문 처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거나 설계하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인 컴포넌트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모델은 똑같은 주문 처리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모델과 달리 특정 구현 방법과 무관하게 논리적인 모델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피지컬 모델은 기술로 구현되어 있는 모델로 주로 설계 이후의 시스템 모델들을 의미합니다. 또 로지컬 모델은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로서 주로 분석 단계에서 표현하는 시스템 모델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 모델을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 관점인데, 스태틱 모델과 비헤이비얼 모델입니다. 비헤이비얼 모델은 스태틱 모델과 대비해서 우리가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모델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구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비헤이비얼 모델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두 개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왼쪽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인 클래스와 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스템의 이 스태틱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클래스들이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표현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비헤비어럴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종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가장 왼쪽과 같은 프로그램의 코드일 것입니다. 슈퍼 프로그래머 혼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모두 프로그램 개발자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와 같이 참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적으로 구성되고 또 신뢰성과 복잡성이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링은 시스템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구현될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딩이 최종 목적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모델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델링은 코딩을 제외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두 개의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설계의 결과물인 설계 모델로서 하나는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한 스태틱 모델이고 밑에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헤이비얼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분석 모델로서 시스템이 수행할 기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비헤이비얼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UML입니다.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비영리 표준화 단체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정한 표준 모델링 언어입니다. 총 한 11개의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다양한 스태틱 모델과 비헤이비얼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UML은 본 강의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UML의 모든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은 해당 내용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ML은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언어를 확장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개발 방법론에서는 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또 시퀀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이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 분석가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꿈꾸시는 분은 부산대 최응석 교수님이나 동국대 최은만 교수님이 저술한 UML 관련 책들을 별도로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시스ML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룹인 인코세와 함께 OMG에서 제정한 모델링 언어로서 소프트웨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학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UML의 일부 다이어그램과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과 같은 추가적인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UML의 확장 버전이 이제 SysM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모델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가시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제 해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